인간관계를 늘 어렵게 만드는 심리적 문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소통에서 또 어떤 문제를 겪을까? 소통 문제에 대해 읽다 보면 거북하고 부담스러운 대목이 나올 수 있다. 혹시 자기 얘기라는 생각이 들면 부디 외면하지 말고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를 내봤으면 한다. 그래야만 문제가 풀리기 때문이다. 자신에게서 해당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소통 영역만큼은 자기 불안이 부정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점을 기뻐해도 좋을 것이다. 물론 그렇더라도 주변 사람들에 대한 안목과 이해를 넓히는 차원에서 관심 있게 읽어주길 바란다. 심리적인 문제는 대부분 관계에서 비롯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관계에는 연애 감정이 동반된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대인작용이 해당된다. 이미 살펴봤듯 자기 불안을 가진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솔직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적극적으로 결정을 내리기보다 자기 보호에 대한 강박, 남들 비위를 맞춰야 한다는 생각, 자신의 욕구 사이를 오가며 힘겹게 줄타기를 한다. 이때 남의 비위를 맞추려는 노력은 결국 스스로를 위한 것이다. 이들에게는 처음부터 상처받기 쉬운 자아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은 뭐가 중요한가 대신 어떻게 하면 나를 잘 보호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우선이다. 수비와 방어가 전략의 중심이다 보니 이들과의 소통은 짙은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모호해진다. 속마음을 보여주지 못하는 까닭. 자기 불안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책임지려는 의지가 부족하다. 내가 지금 책임지는 게 얼마나 많은데 상상조차 못할 만큼 많은 걸 감당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되묻고 싶을지도 모른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는 책임은 겉보기에만 책임처럼 보이는 일이 더 많다. 당신은 싸울 일은 멀리 돌아서 가고 누구도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할 말이 있어도 꾹 참는다. 이렇게 하면 일단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상대방은 당신을 파악할 수도 공격할 수도 없다. 반대로 속마음을 보여주면 상대는 당신이 어떤 입장이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게 된다. 그 대신 이제부터 당신이 바라는 바, 욕구, 생각과 감정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짊어져야 한다. 당연히 그 바람 중 하나가 거부당할 위험도 발생하고 당신의 의견 한두 가지는 반대에 부딪힐지도 모른다. 당신이 버림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의 소통 전략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자신의 의견, 감정, 불안을 숨긴다. 둘째,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셋째, 벽을 쌓고 수동적으로 저항한다. 남들이 실수하거나 좌초하도록 내버려둔다. 사례를 하나 살펴보자. 주자네는 피트니스 센터에 다니다가 요한나를 알게 되었다. 두 사람은 자주 얘기를 나누었고 겉으로는 서로 잘 통하는 듯했다. 자존감이 낮은 편인 주자네는 요한나가 자신보다 더 강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보였고 외모도 더 낫고 재치 있다고 생각했다. 자신감 있는 태도, 매력, 재치를 겸비한 요한나를 보니 주자네는 열등감과 시기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런데도 직업적으로는 자신이 더 사회적 지위가 높으니까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다만 요한나를 향한 감정이 이율배반적이어서 무척 혼란스러웠다. 사람 좋고 재미있는 요한나가 마음에 들었지만 그녀와 있으면 열등감 때문에 괴로웠다. 그렇게 만든 요한나에게 악감정이 들기까지 했다. 물론 요한나는 주잔네가 자신을 향해 그런 내적 갈등이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요한나는 주잔네를 좋아했으므로 어느 날에는 주말에 밖에서 만나 즐기자는 제안을 해왔다. 주잔네는 제안을 듣자 반사적으로 거부감이 일었다. 예쁘고 재미있는 요한나 옆에 있으면 자신이 칙칙한 쥐처럼 하찮게 보일까 두려웠다. 사실 주잔네의 평가에는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었다.
실제로 자존감과 객관성은 서로 거리가 멀다. 하지만 주잔네는 요한나에 대한 거부감을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녀의 제안을 거절했다가 환심을 잃는 것도 싫었다. 그래서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그거 좋겠네요. 그런데 이번 주말에는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요. 약속을 잡지 않은 채 질질 끌다 보면 빠져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 것이다. 싫다라고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쨌든 주잔네는 승낙도 거절도 안 한 상태였다. 주잔네 마음속에서 어떤 태풍이 휘몰아치는지 알리 없는 요한나는 얼마 뒤 같은 제안을 했다. 주잔네는 궁지에 몰린 기분이었다. 똑같은 대답으로 2번씩이나 둘러대면 요한나는 불쾌해할 것이 뻔했다. 결국 주잔네는 속으로는 거절하고 싶은데도 상냥한 말씨로 그러자고 답하고 말았다. 요한나가 아예 구체적인 날짜까지 물어오는 통에 주잔네는 내키지 않지만 억지로 약속을 정했다. 내심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기 전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길 기대했고 어떻게든 되겠지 생각했다. 주잔네는 처음부터 약속을 잡고 싶지 않다는 신호를 명백하게 주었는데도 못 알아듣고 끈질기게 매달린 요한나에게 골이 났다. 마침내 약속된 날이 왔다. 주잔네는 턱에 볼썽 사나운 뾰루지가 돋은 걸 보고 평소보다 유난히 신경이 곤두섰다. 자신의 흉한 모습을 보자 그녀를 향한 분노가 가슴속에서 치밀어 올랐다. 오후가 되자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왔다. 결국 주잔네는 약속 시간을 얼마 앞두고 두통을 핑계로 약속을 취소하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자존감이 부족한 이들이 매달리는 3가지 소통 전략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첫째, 주잔네가 요한나와 같이 있으면 자신이 초라해 보일 거라는 우려를 입 밖으로 털어놓았다면 어땠을까? 요한나도 그 말에 반응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을 것이다. 이것을 계기로 둘은 좀 더 가까워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주잔네는 침묵하면서 둘 사이의 거리를 유지했다. 둘째, 주잔네는 자신의 양가 감정에 대한 책임을 요한나에게 떠넘겼다. 주잔네는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 자신이고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않는 것도 자신이라는 것을 떠올리지 않았다.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은 애써 외면하고 요한나가 자신을 강제로 밀어붙였다며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떠넘기고 역정을 냈다. 셋째, 주잔네는 솔직하지 못했다. 당당하게 정문을 사용하지 않고 뒷문으로 슬쩍 드나드는 모양새였다. 이런 수동적인 공격성을 가리켜 나는 벽쌓기라고 부른다. 주잔네가 겪은 갑작스런 두통도 시민성 질환에 속하며 결코 갑작스런 증상이 아니다. 싫다라고 솔직하게 말할 자신은 없는데 소통 자체를 피할 수는 없고 거기서 생겨나는 책임은 지고 싶지 않을 때 사람은 병에 걸린다. 수동적인 저항은 상대가 나에게 기대하거나 부탁하는 것을 분명히 거절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들어주기도 정말 싫을 때 그것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너무 늦게 도착하거나 자꾸 실수하고 잊어버리거나 연락을 주지 않거나 입을 꾹 다무는 태도가 여기에 속한다. 필요한 물건을 잊어버리거나 해야 할 일을 그냥 망각하는 것은 수동적 저항을 위해 자주 쓰이는 전략들이다. 누군가 수동적 저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대응책은 별로 없다. 상대방은 입이 닳도록 얘기를 반복하고 최소한 이것만은 지켜달라고 끈기 있게 약속을 부탁한다. 하지만 수동적 저항을 하는 당사자는 말로만 수긍할 뿐 실제로는 그 무엇도 달라지지 않는다.